보정계수에 대한 얘기를 하겠지. 알파가 뭐였나? 철근, 백은 위치계수입니다. 즉 상부에 있는 철근은 위에 브리딩 현상에 의해서 수막이 형성될 수 있어서 부착이 좀 떨어질 거라고 얘기를 했잖아. 그러니까 상부 철근일 경우에 알파는 일반 기타 철근에 비해서 30%를 더 증액시켜. 맥센스 하잖아. 그치? 철근 백은의 위치계수지. 그치? 상부에서 수막에 의해서 보정계수가 그렇지. 더 길어져야 되겠지. 우리가 철근 부식을 방지하기 위해서 철근을 도막했다. 도막. 영어로는 코팅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주로 에폭시 코팅 여러분들 오다 가다가 보면 연두색으로 이렇게 철근이 연두색으로 칠해져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거는 이제 지상이나 지하에 묻히는 경우가 있을 때 부식을 방지하기 위해서 철근 자체에 아예 이렇게 도색을 하는 거거든. 그럼 이제 철근 도막 개수가 들어가면 당연히 철근의 입장에서는 페인트 칠을 하고 있으니까 막이 하나 더 생긴 거니까 철근과 콘크리트 사이에 부착을 생각한다면 훨씬 떨어지겠지. 그러니까 없을 때보다 이렇게 크게는 50%, 작게는 20%까지 증가된 것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엔 경량 콘크리트 개수. 경량 콘크리트 개수에 대한 거는 우리 1학기 때도 많이 얘기했죠. 이제는 루트 FCK라고 하는 공식이 들어가게 되면 FCK가 들어가게 되면 반드시 얘가 보통 중량 콘크리트인지 경량 콘크리트인지 그거를 고려해야 되는 경량 콘크리트가 계속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럼 앞에 있는 식에서 알파, 베타, 여기 람다 다 알았어. 이게 그 얘기구나. 이제 간만은 뭘까? 철근 또는 철선의 크기 계수구나. 철근이 두꺼워지느냐 얇아지느냐에 따라서 철근 이상의 철근을 그냥 1.0이라고 하면 가는 사이즈의 철근은 아무래도 부착이 더 좋아지니까 보정계수가 마이너스로 내려가는 애가 있구나. 앞에 있었던 식의 C, 철근 간격 또는 피복 두께에 관련된 지수입니다. KTR, 이렇게 인장이 작용하고 있는데 철근과 콘크리트의 횡방향 철근으로 쫙 당겨주면 훨씬 더 도움이 되겠지. 그지? 그러니까 이것들은 다 뭐예요? 다시 또 귀찮지만 다시 우리가 가본다면 부착 응력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을 얘를 보정계수로 만들어서 환산한 거일 뿐이야. 여기에 고려되지 않은 것들이 또 있을 수가 있겠지. 그지? 그런데 이것저것 다 하기에는 좀 문제가 있고 이 중에서 대표적인 애들을 보정계수로 만든 겁니다. 대표적으로 철근 백은의 위치계수, 철근의 코팅 계수, 경량 콘크리트 계수, 철근의 사이즈 고려하는 거, 철근 간격이라든지 피복 두께에 대한 고려지수, 그 다음에 횡방향 철근이 어떻게 있느냐에 따라서 여기에도 또 ATR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정착 길이 구간 내에 있는 횡방향 철근의 최대 중심 간격, 요 간격 계수가 있고 N은 쪼개질 가능성이 있는 평면을 따라 정착되거나 이어지는 철근 또는 철선의 수 이런 것들을 가능하면 많이 고려하려고 L을 써서 요것들을 딱 고려한 다음에 요 시기에 제안을 만들어서 일반 우리 시방 기준, 표준 시방서, 표준 설계 기준에는 요 계산식에 의한 방법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거 여러분들 외울 필요 없지만 또 안 외우기도 힘들어. 그치? 봐봐. 왜? 앞에 있는 이 식은 앞에 있는 간단한 평형 조건식에서 나온 거잖아. 분모에 루트 FCK가 들어가고 분자에 DB가 들어가고 FI가 들어가고 그 다음엔 보정계수만 남은 건데 보정계수가 알파, 베타, 감마가 있었고 그 다음에 C도 있었고 KTR도 있었고 철근의 지름에 대한 고려 이거는 지금 눈으로 확 들어오지 않을 수가 없어요. 지금 굳이 외우려고 그러지 않아도 저 식이 머릿속에 선명하게 나올 거야. 앞에 있는 평형조건식에 앞에 있는 상수가 들어가게 되고 아마 여기에서는 계산식이니까 0.9네. 보정계수에 대한 값이 이렇게 곱해지는구나. 횡방향 철근의 유무에 따라서 또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구나. 철근의 간격, 피복 두께에 따라서도 얼마든지 달라질 수가 있구나. 그런 것들이 이 식에 의해서 고려가 된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지금 느닷없이 이 식으로 LD를 계산하라고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그런 상황보다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이 어디서 나왔는지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훨씬 더 저 문제를 깔끔하게 풀어갈 가능성이 훨씬 높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죠? 이게 인장-이형 철근에 대한 내용입니다. 인장-이형 철근의 정착 길이에 대한 보정계수, 알파, 베타, 람다,
그다음 람다, 이다음에 감마, C, KTR에 대한 보정계수가 이렇게 있고 이런 것들은 지금 잘 기억을 해두고 있고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런 관련된 일을 하게 될 때 저런 것들을 설계 코드에서 잘 찾아서 얼마든지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 것과 이해하지 못하고 이런 식을 가지고 바로 응용해서 요걸 이용해서 계산을 해야 되는 것과 초등학생과 대학생의 차이 정도 그 이상입니다. 그죠? 자, 이번에는 압축을 한번 얘기해 볼까요? 압축도 마찬가지로 인장과 마찬가지로 기본 정착 길이의 보정 계수를 곱해줘야 되는데 이렇게 구한 정착 길이는 항상 20cm 이상, 아까 인장은 30cm 이상이었죠. 압축은 아무래도 철근을 눌러주면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인장이형 철근보단 훨씬 더 적어도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기본 정착 길이는 똑같아요. 우리는 이 앞에 상수를 매번 기억할 수는 없지만 이런 틀로 됐다는 건 이제 알겠지. 분모에 람다 루트 FC까지 들어가고 dBFI가 들어갔는데 아까 혹시 기억나? 인장 이형 철근은 요 앞에 있는 상수값이 얼마였어요? 그렇지. 0.6이었잖아. 압축은 여기 조금 바뀌는구나. 근데 얘가 0.043 dBFI보다 커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제한 조건이 하나 들어가 있구나. 얘도 마찬가지로 보정 계수가 있어야겠지. 압축 이형 철근의 정착 길이 보정은 해석 결과 소요되는 철근량 이상을 배근할 경우 배근 AS분의 철근이 너무 많이 들어가게 되면 몇 개의 철근이 정착 부착에 대한 문제가 좀 있을지라도 나머지 철근이 다 이렇게 그 메이크업 해줄 수가 있잖아. 그러니까 그런 보정 계수를 여기서 고려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철근의 사이즈라든지 중심 간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보정 계수를 또 이렇게 고려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아울러 기억을 해주면 좋겠고요. 이번에는 표준 갈고리를 갖고 있어요. 표준 갈고리를 갖고 있는 내가 아까 벨트 가죽으로 던진 게 아니라 버클로 던졌어. 그러면 버클은 내가 손가락을 걸 수가 있잖아.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철근을 줬는데 이렇게 맨자로 주면 많은 어느 정도의 길이가 필요하지만 얘가 이렇게 갈고리가 돼 있다면 내가 여기에 이렇게 손을 걸 수가 있잖아. 그지? 이렇게 구한 정착 길이는 항상 철근 지름의 8배 또는 15cm 이상입니다. 자, 인장일 때는 30cm에서 압축일 때는 20cm로 그 다음에 갈고리일 때는 15cm. 당연하지. 이렇게 줄어드는 게 맞지. 기본 정착 길이의 형태, 분모의 기본 정착 길이 여기에는 후크, 갈고리가 들어가서 HB로 바뀌어요. H야 요거 아래 첨자 L에서 왜? 갈고리가 있는 철근이니까 후크. 여러분들은 갈고리 철근에 대한 거를 아주 일찍부터 배우게 됩니다. 누구 덕분에? 피터팬 덕분에 후크 선장 나오잖아. 그지? 후크 선장 이렇게 악어가 항상 쫓아다니고 틱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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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계 소리 나는 거기에 후크 선장의 갈고리. 그래서 후크 LHB는 분모의 람다 루트 FCK 그다음에 0.24 베타가 들어가고 dBFI 요 틀의 형태는 철근의 종류와 상관없이 계속 같이 가잖아. 그지? 자, 오늘 저 위치를 한번 잘 잡아보고 한번 도전. 람다 FCK하고 dBFI는 철근의 종류와 상관없이 항상 같잖아. 저거 어디에서 나왔다고? 간단한 평형 조건식에서 우리 유도했잖아. 응? 아무것도 아닌 거지. 이제 앞에 아까 인장은 얼마였어? 0.6이었네요. 압축은 0.25였네요. 갈고리는 0.24 베타로 바뀌었네요. 베타는 뭐였지 아까? 우리 알잖아. 알파, 베타, 감마 그런 거 다 나왔었잖아. 여기 갈고리 철근에서의 보정 계수 또 일부가 나오게 됩니다. 띠철근, 스터럽 뭐 이런 거 등등. 이건 필요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되겠지, 그지? 처음 잘 이해를 하고 여러분들이 처음 한 5분 내지 10분 집중을 해줬기 때문에 나머지의 강의가 너무너무 쉬워지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누가 정착 길이를 물어보면 여러분들은 아주 쉽게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지. 정착 길이에 영향을 미친, 즉 정착 길이를 얘기하기 위해서는
철근의 종류를 일단 나눠야 됩니다. 인장 철근이 있겠고요. 압축 철근이 있겠고 갈고리 철근이 있겠고 헤디드 바가 있을 거니까 당연히 이 철근의 종류에 따라서 정착 길이는 달라지게 되는데 정착 길이에 영향을 미치는 기본적인 거는 다 똑같지만 철근과 콘크리트 사이에 부착에 미치는 영향을 주는 요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설계에서는 얘를 보정계수의 형태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풀어가면 여러분들은 아주 정착 길이에 대한 거의 완벽한 수준의 정답을 얘기를 해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 만약에 그럼 여러분 1학기 때도 배웠지만 다발 철근이 돼 있다. 다발로 돼 있다라고 하게 예를 들면 3개의 다발 철근일 경우 4개의 다발 철근이 다발로 돼 있다라는 것은 아무래도 정착 길이 측면에서 낮게 철근이 있을 때보다 부착 측면에서 쏙 좋을 것 같지는 않잖아. 그러니까 3개의 철근일 경우에는 20% 할증, 4개의 철근일 경우에 33%. 보정계수. 실제 보정계수는 앞에 있는 인장철근에서의 보정계수와 같은 값을 쓰기 위해서 한 다발 내에 있는 전체 철근 단면적을 등가 단면으로 환산하여 산정된 지름으로 하나의 철근으로 취급한다. 요거 기서시험에 나왔었거든. 한번 나온 애는 또 나올 수 있다라는 거지, 그지? 그래서 다발철근의 등가 단면으로 환산되는 하나의 철근으로 취급한다. 이런 거 계산하는 거, 그런 것들 여러분들이 한번 봐주면 좋겠고요. 실제 묻혀있는 길이가 위의 정착 길이가 보다 같거나 실제 제한된 요거보다 크다면 초기의 부착 파괴는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우리는 그런 취지로 설계를 하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에 뭐가 하나 남았지? 확대머리 철근에 대한 게 나왔지. 확대머리 철근도 봐봐. 이 철근의 끝에 이렇게 플레이트가 용접된 거잖아. 그러니까 내가 가죽을 던져준 거야? 버클을 던져준 거야? 버클을 던져준 거지. 버클을 던져줬으니까 가죽을 던져줬을 때보다 길이가 짧아도 되지. 그러면 얘도 여기에서 이렇게 구한 정착 길이는 확대머리 이형 철근일 경우에도 15cm 이상이어야 된다. 그럼 머릿속에서 정리를 한번 하고 외우자. 인장 이형 철근 여러 식으로 구할 수가 있지만 30cm 이상이어야 됐어요. 압축으로 눌러주니까 아무래도 20cm면 돼. 칼고리가 있는 경우 15cm면 충분했어요. 확대머리 철근이 있는 경우 15cm면 충분했어요. 그치? 자, 확대머리 이형 철근의 정착 길이가 아주 최근에 설계 기준에 포함이 된 겁니다. 그래서 위식을 적용하기 위해서 이러이러한 조건들을 만족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고요. 이렇게 확대머리 철근이나 갈고리는 압축에는 별로 쓸모가 없어요. 이렇게 돼 있는 거 그러니까 당겼을 때 버텨주려고 있는 거지 이렇게 눌러주는 거에는 별로 효과가 없는 거죠. 확대머리 이형 철근은 압축을 받는 경우에 갈고리 철근과 마찬가지로 유효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도 아울러 기억을 하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